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와 같은 기술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의 영상에 딥시크가 날린 핵펀치가 파이코인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딥시크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 영상에서 딥시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워낙 연후에 딥시크 얘기들이 워낙 많길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딥시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딥시크가 핵펀치를 날리면 파이코인에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딥시크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다 보니까 평소에 파이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조회수는 제가 평소에 하는 것의 영상 10개 중에 1위를 달릴 정도로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덕분에 또 부정적인 댓글도 또 많았습니다. 그게 더군다나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값어치 없다는 파이코인에 대한 그런 얘기, 팟가들이 하는 얘기들도 많았지만은, 제가 그게 댓글 중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구글에서도 근무를 했고 내부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코인 개발에도 투자를 했다고 하면서 우리 파이코인을 채굴 하는데 파이코인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지만은 아직도 이제 디앱이 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런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상장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댓글을 달았길래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댓글을 달느라고 하니까 본인은 카이스트 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카이스트 출신, 구글과 네이버를 거쳐서 코인 개발까지 했던 카이스트 출신이면은 상당히 이쪽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친구일 것 같은데 좀 더 긍정적인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이 양반이 했던 말이 다우월드 빼고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올린 영상은 없다. 이런 포인트를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보기에는 다우월드님의 유튜브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파이코인을 소개하는 여러분들도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올린 영상이 없다 이런 포인트를 하길래 저를 포인해서 얘기하면은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까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댓글을 달으면서 카이스트 출신을 하길래 저희 부서에서는 카이스트 몇십 명을 제가 건드리면서 부서를 이끌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약간 답글로 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다시 이제 무례를 범했으면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사과의 댓글을 달았길래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공유하자 하는 이런 댓글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제 파이코인을 하는 파이오니어들에게 욕먹을까봐 못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오픈해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딥시크의 핵펀치 덕분에 조회수가 조금 늘어서 앞으로 10,000명이 도달하려면 한 30여 명 정도만 더 있으면 이제 10,000명이 되겠구나. 제가 이제 10,000명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작년에는 이제 작년 말 24년도 말에 도전 과제로 10,000명이 도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0,000명이 도달되지 않아서 음력설까지 10,000명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있었는데, 결국은 도달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회수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상이 올라가고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액수지만은 그래도 남들에게 유튜브를 하면서 한 10,000명 정도 채웠다 정도였던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10,000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무실에 가서 영상을 준비를 해서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마침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에 배터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바람에 영상을 못 찍고 하루를 지나서 이제 오늘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 그 사이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그게 트럼프 롤러코스터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가 관세 얘기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코인의 모든 것들이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관세를 유예한다 하니까 다시 또 회복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이제 트럼프 롤러코스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코인계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익숙하지 않는 분들, 몇 년을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야, 이렇게 좀 리플이라든가 이런 걸 사서 좀 오를 때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안 해본 사람들은 멘탈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코인 세계에 저같이 한 10년 가까이 이제 지났던 사람들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뭐 당연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파이코인이 오픈넷 갔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날 때도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이 파이코인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경험 삼아 조그마한 코인 투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가끔 드렸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요즘 뉴스에서도 계속 딥시크에 대한 얘기들이 일면에 등장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보고 놀랄 정도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중국의 이런 AI, 이와 같은 개발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우선 딥시크 하나만 봐도 4,700개 가까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딥시크가 이렇게 큰 파동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엄청난 큰 파동을 일으켰던 그것이, 만일에 블록체인 기술을, 코인 대신에 블록체인 기술을 엄청나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추진해온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또는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암호화폐에 관련되는 엄청난 파장이 한 번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은 경쟁 구도로 자꾸 가면서 서로 윈윈 또는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기대를 해봅니다. 어제부터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완전히 마스터를 못했지만은, 이렇게 딥시크가 미국을 강탈을 했던 것을 두고 앞으로 다시 그와 같은 강탈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기사를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썼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저도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연구와 개발에서 중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비밀 유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 그러기를 저는 당연히 미국은 비밀 유지를 하지 않고 오픈해서 하고, 중국은 비밀 유지를 할 것으로 이렇게 기사가 전개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미국은 경쟁 우위를 위해서 사일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중국은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환경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딥시크와 같은 그런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고급 컴퓨팅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제약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와 같은 좋은 품질의 그런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제약을 통한 창의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픈 AI를 제가 가끔 언급을 하는데,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일론 머스크가 이 AI 기술을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오픈 AI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저도 상당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서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면서, 그 오픈 AI가 2022년도에 폐쇄형으로 가면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오픈 AI와 같은
폐쇄형이 아닌 오픈 소스를 이용한 딥시크 같은 것이 이렇게 미국을 강타하는 걸 보고 이렇게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류에게 공유하고 도움을 서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를 한번 다시 여러분들하고 나눠봅니다. 이 딥시크가 원자력 산업 전반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제가 원자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원자력 관련되는 지금 일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데 여기에 이제 원자력 산업 전반에 AI가 주는 그 보안 검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일들이 생겨서 물론 이제 오픈소스 AI 모델은 엄청나게 투명성과 협업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러한 개방성과 함께 데이터 처리 및 보안 가능이 미국 또는 기타 지역과 다른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모델이 시작된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렇게 딥시크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활용을 하려면은 이와 같은 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상당히 긴 내용을 썼는데 제가 간단하게 4가지만 요약하면은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AI 사용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AI 모델을 철저히 평가를 해야 되고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런 딥시크 이후에 AI가 주는 원자력계에 주는 보안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전 세계가 오히려 다시 원자력 발전에 눈돌림 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시대 개막과 관련돼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에 눈돌리게 된 것도 AI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전기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기존 발전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앞으로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필요한 지역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원자력 발전에 눈 돌리게 됐던 그런 계기로 만들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 기술은 우리나라도 K원전에서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스마트 원자로를 먼저 개발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했던 그런 경력 가지고 앞으로 SMR 원자로 개발에 세계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이런 기회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딥시크가 원자력 발전에 눈 돌리게 만들었던 계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원자력 관련 변화된 것을 보면은 체코 원전을 우리가 이제 그 본계약을 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데 거기에 딴지를 걸고 있던 웨스팅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는 참 우리나라 처음 고리 1호기를 만들 때 우리가 기술 도입할 때부터 턴키 베이스로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그동안 미국이 원자력을 이제 TMI 이후에 하지 않으면서 웨스팅하우스는 완전히 이제 뭐 망하다시피 해서 다른 데 넘어가고 또는 일본에서 인수했다가 지금은 카나다로 인수당하고 뭐 이런 등등 하면서 남아있는 게 워낙 없는데도 그러면서도 옛날부터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던 그 고유 기술을 이제 빌미 삼아서 우리가 수출할 때마다 딴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 체코 원전에서도 딴지를 걸고 있고 있는 것을 뭐 가감하게 아마 협력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꽤 많은 양보를 하지 않았는가.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한수원에서 인수를 해버렸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에 본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에 웨스팅하우스가
협력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세계 원전에 도전하는데 같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구나 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핵연료 기술 개입 도입할 당시에 거기에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거기에 외국의 핵연료 기술 도입하는데 한 10명 정도가 평가위원으로 계속 참여하면서 저 분야의 대표 주자로 저는 이제 평가에 참여하면서 그때 이제 컨버션 엔지니어링이라고 미국에 있는 그 회사 웨스팅하우스하고 이런 회사들 있었고 독일에서는 이제 그 당시 까베우 지금 이제 시멘스로 바뀌었다가 프라지마로 다시 합병되는 프라마툼으로 합병되는 뭐 이런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그 당시 이제 까베우가 있었고 그리고 불란서는 이제 프라지마 그 당시 있었던 다섯 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좋지만은 우리에게 그 기술을 주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기술은 다소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충분히 기술을 줄 수 있는 이제 까베우를 그때 선정을 했습니다. 까베우를 선정하고 나서 그때 이제 한필선 소장님이 원자력계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미국의 압력을 상당히 받는데 웨스팅하우스를 왜 제끼고 까베우의 독일 까베우가 됐느냐 하고 압력이 많이 들어왔을 때도 이분은 그래도 과감하게 기술자들이 가장 평가를 잘 했던 회사로 선정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이제 과감하게 정부의 어떤 요구도 물리치고 까베우를 선정해서 결국 핵연료 도입하는 것은 까베우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핵연료 기술을 도입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엔트리프레스를 해서 원자로 개통 설계하는 것을 그 컨버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도입하는 이런 발판을 만들었을 때 웨스팅하우스는 항상 딴지를 그는 그런 나쁜 역할을 많이 했다 하는 말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저도 정말 놀랐는데 저도 딥시크가 나온 2, 3일 후에 바로 이제 딥시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앱을 깔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바로 딥시크를 포함한 사기 코인들이 무려 70여 개나 발행됐다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기술이 나오면은 바로 활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느낌도 받았고 또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AI 플랫폼의 베니스의 토큰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베니스의 토큰 VVV라는 토큰을 만들어서 이 토큰을 에어드롭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 에어드롭은 항상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AI 플랫폼 베니스는 이더리움 레이어 2이면서 베이스에서 이제 출시한 그런 VVV라는 에어드롭인데 이게 나온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코인베이스에서 이 코인을 상장한다고 예고를 하는 것들을 보고 또 이 코인이 나온 지가 2시간 만에 완전 희석 가치가 약 10억 돌파를 했다. 완전 희석 가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코인 전 발행 코인을 다 고려해서 값어치를 매겼을 때 완전 희석 가치라고 하는 이런 것이 10억 불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2시간도 안 돼서 10억 불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보고 야 세상은 이제 빨리 돌아가는구나. 저도 이제 에어드롭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 자료를 볼 때가 다른 일이 있어서 놓쳐버렸는데 뭐 또다시 들어가려고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VVV라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하고 생성형 AI의 장점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코인으로 이제 발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 코인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딥시크와 관련되는 이런 오픈소스의 코드를 우리 파이 네트워크에도 활용을 하면은 정말 대박 아니겠느냐, 이런 욕심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서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